한밤중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일어나 본 적 있으시죠? 갑작스러운 통증에 다리를 주무르며 이불을 걷어차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그 고통. 그 순간 단 5초 만에 통증이 사라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물도 약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손가락 2개로 이곳을 눌러주기만 하면 거짓말처럼 통증이 풀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8세 은퇴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영환입니다. 현장에서 수천 명의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을 직접 보고 그분들께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방법만을 오늘 영상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놓치지 않고 쥐가 나는 이유와 정확한 응급법, 그리고 재발을 막는 생활 관리까지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주변에도 쥐 때문에 밤잠 설친 분이 계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경험도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건강지혜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단 5초 만에 통증을 멈출 수 있는 응급처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가장 자주 접했던 고령 환자의 고통 중 하나가 바로 한밤중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 즉 야간 근육 경련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이걸로 응급실까지 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에겐 더 무서운 순간이지요. 얼마 전에도 68세 장명자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인데 새벽 3시 무렵 다리에 쥐가 나면 깜짝 놀라 깨고 움직이지도 못한 채 통증에 이불만 발로 차내며 버틴다고 하셨습니다. 그 짧은 몇 분이 너무 길게 느껴져요. 정말 극심한 고통이에요. 라며 울먹이시더군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확실한 즉시 응급처치법 2가지를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약도 필요 없고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손가락 하나, 그리고 약간의 집중력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윗입술 중앙자극법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누운 채로 바로 시행할 수 있어 정말 유용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윗입술의 가운데 지점을 아플 정도로 꾹 눌러주세요. 약 5초간 꾹 누르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2번 반복합니다. 총 3회 정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부위는 3차 신경의 말단이 지나가는 곳인데 강하게 자극을 주면 뇌가 그 자극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여 다리 근육의 수축을 차단하는 반사작용이 일어납니다. 응급 상황에서 말초 신경의 자극을 통해 통증을 우선 해제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승산혈 지압법입니다. 이건 앉거나 약간 움직일 수 있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리의 종아리 뒤쪽 중앙, 즉 까치발을 들었을 때 움푹 들어가는 지점이 바로 승산혈입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숨을 내쉬며 3초 이상 강하게 누르고 천천히 떼는 방식으로 반복해 주세요. 이 혈자리는 한방에서 근육 경련을 다스리는 데 자주 쓰이는 자리로 혈액순환을 열어주고 근육 이완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명자님도 이 2가지를 집에서 연습해 두셨다가 실제로 새벽에 쥐가 났을 때 처음으로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처음으로 통증이 몇 초 만에 사라졌어요. 그동안 몇 년을 헛고생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땐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2가지 중 어떤 걸 언제 써야 하느냐입니다. 만약 누운 상태에서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라면 윗입술 자극법,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승산혈 지압법, 둘 다 익혀 두시고 평소에 한두 번씩 연습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당황하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건 일시적 대응입니다. 오늘 이 방법으로 통증을 껐더라도 왜 쥐가 나는지, 내 몸에 어떤 신호가 오고 있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어지는 2번째 내용에서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리 쥐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때로는 심각한 질환의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걸 두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물을 덜 마셨나? 라고 쉽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 증상이 더 큰 병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서도 심각한 혈관 질환으로 이어진 초기 증상이 자다가 자꾸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이었던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74세 김만식 님도 그런 분 중 한 분이셨습니다. 평소 건강에 큰 문제가 없으셨고 가끔 걷기도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왼쪽 다리에만 유독 쥐가 자주 났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오래 지속되고 다리가 부풀고 묵직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죠. 병원에 오셔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다리 깊숙한 정맥에 혈전이 생겨 혈류를 막고 있었습니다. 바로 심부정맥 혈전증이었습니다. 이건 피떡이 혈관을 막는 질환으로 폐로 이동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폐색전증으로 번질 수 있어 정말 위험합니다. 김만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게 그렇게 위험한 신호라고 알려줬다면 진작 병원에 왔을 겁니다. 그냥 흔한 쥐인 줄만 알았어요. 물론 모든 쥐가 병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징이 동반된다면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첫째, 항상 한쪽 다리에만 쥐가 난다. 둘째, 쥐가 풀리고 나서도 통증이 10분 이상 지속된다. 셋째, 쥐난 부위가 붓거나 뜨겁거나 반대로 얼음처럼 차다. 넷째, 해당 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저림, 무거운 느낌이 따라온다. 마지막으로 숨이 차거나 어지럽다, 심하면 호흡 곤란까지 동반된다. 이런 경우에는 근육 문제라기보다 혈류순환계 혹은 신경계의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약, 이뇨제, 고지혈증 약 등을 복용 중인 분들은 약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 때문에 쥐가 잦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바나나나 칼슘제를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복용약을 정리해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쥐가 나는 건 그냥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때로는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김만식 님도 치료 후 건강을 되찾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쥐가 자주 나지 않았다면 그 혈전도 계속 몰랐을 거예요. 생각해보니 쥐가 저를 살린 거네요. 이처럼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고 통증이 오래 간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경련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예고등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쥐가 자주 생기는 원인을 생활 속에서 찾아보며 특히 자세 습관과 전해질 부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물도 잘 마시고 운동도 하는데 왜 자꾸 쥐가 나죠? 이런 질문 현장에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해질 관리와 생활 속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특히 우리 일상 속에서 무심코 반복되는 행동들이 어떻게 쥐를 부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69세 김정혜님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희님은 하루 3끼 챙겨 드시고 아침엔 집 앞 공원을 걷고 물도 의식적으로 1.5리터 이상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다가 새벽 4시쯤이면 종아리에 꼭 쥐가 났습니다. 때론 오른쪽, 때론 왼쪽. 약도 드셔봤고 파스도 붙여봤지만 그날 뿐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찾아간 날 정희님의 하루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책 읽는 걸 좋아하셔서 하루의 절반은 소파에 앉아 지내셨고 TV도 한번 틀면 2시간씩은 그대로 계셨습니다. 무릎은 항상 구부린 채 발바닥은 바닥에 닿은 상태로 오래 있었죠. 바로 이 자세가 문제였습니다. 다리를 구부린 채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 뒤쪽 근육이 수축된 채로 고정되기 때문에 갑자기 움직일 때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또한 하체로 몰린 혈류가 정체되면서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게 됩니다. 그럼 많이 움직이라고요?
라고 물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꼭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래 같은 자세로 있지 않는 것입니다. TV를 보시더라도 30분마다 다리 한번 펴기. 책을 읽으실 때도 의자에 앉을 때는 발판을 활용해 발을 심장 높이보다 약간 위로 올려주는 것. 이런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쥐 발생 빈도는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 두 번째, 전해질 부족 이야기입니다. 정희님은 물을 많이 마시니까 괜찮은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물만 마셔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되면서 몸속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전해질이 빠르게 손실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식사는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보니 고기 위주예요. 채소는 손이 안 가고 나물은 입에 안 붙어요. 국이랑 밥만 있으면 돼요. 하시더군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채소, 곡물, 콩류 등은 전해질을 공급해주는 주요한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식욕은 줄고 쉽게 넘길 수 있는 음식들만 찾게 되죠. 그렇게 전해질 부족 상태가 서서히 누적되면서 쥐가 자주 나는 체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희님께 세 가지를 제안드렸습니다. 첫째, 밥상에 한 가지씩 꼭 전해질 채소를 올리기. 감자, 바나나, 시금치, 대추, 들깻잎, 우엉 같은 것들입니다. 둘째,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커피나 홍차 섭취를 줄이고 보리차나 생강차로 대체하기. 셋째, 하루에 한 번은 따뜻한 물에 소금을 아주 살짝 타서 마시기. 단, 고혈압이 있다면 의사와 꼭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희님은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이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이상하게 다리가 한결 가볍고 쥐도 안 나요. 자고 나면 몸이 푹 쉰 것 같아요. 이처럼 쥐는 단순히 물을 적게 마셔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는 생활과 빠져나간 전해질을 채워주지 않는 식사가 맞물리며 생기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치기 가장 쉬운 건 습관입니다. 하루에 2번 다리를 한 번씩 펴주는 것, 밥상에 나물 반찬 한 가지 더 올리는 것, 그리고 자주 마시는 음료를 보리차로 바꾸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밤을 조용하고 편안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 자세, 스트레칭, 양말 같은 사소한 습관들이 다리 쥐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리 쥐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저녁엔 괜찮은데 왜 꼭 자다가 쥐가 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체온이 떨어지고 혈류 흐름이 달라지며 근육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상태에 놓입니다. 특히 수면 자세나 사소한 습관이 쥐를 부르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곤 합니다. 72세 박영애님은 매일 새벽 2, 3시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곤 하셨습니다. 처음엔 전해질 문제인가 싶어 식단도 바꿔보고 물도 자주 마셨지만 쥐는 멈추지 않았죠. 그런데 하루는 제가 여쭤봤습니다. 영희님, 주무실 때 다리는 어떻게 두시나요? 글쎄요, 저는 늘 다리를 쭉 뻗고 자요. 왼쪽으로 돌아놓은 채로요. 혹시 발끝이 아래로 떨어져 있진 않으세요? 네, 침대에 발이 살짝 나와서 늘 그렇게 돼요. 바로 이 자세가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옆으로 누워 발끝을 아래로 떨어뜨린 채로 자면 종아리와 발바닥의 뒤쪽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고정됩니다. 이 상태로 몇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자세를 바꾸면 혈류가 밀리고 근육이 긴장돼 경련이 생기기 딱 좋은 조건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엔 발끝이 차가워지면서 혈관이 수축되고 여름엔 에어컨 바람이 직접 발에 닿아 근육이 경직되기 쉽죠.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건 양말입니다. 양말 신고 자면 답답해서 못 자요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이 차가워지는 겁니다. 차가운 발끝은 혈관을 오그라들게 만들고 그로 인해 쥐가 더 쉽게 생깁니다. 그렇다고 너무 두꺼운 양말을 신는 건 오히려 혈류를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해야 하고
가장 좋은 건 헐렁하고 통풍이 되는 얇은 수면 양말입니다. 박영희 님께는 몇 가지 조치를 권해드렸습니다. 첫째, 무릎 밑에 얇은 베개를 받쳐 다리 뒤 근육의 긴장을 줄이는 자세로 바꾸기. 둘째, 발끝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침구 정리하기. 셋째, 자기 전에 꼭 1분 스트레칭을 루틴으로 만들기. 넷째, 발을 덮어주는 부드러운 수면 양말 착용하기. 여기서 말씀드리는 1분 스트레칭 방법도 간단합니다. 침대에 앉아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습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며 10초간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하고 두 다리를 나란히 뻗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발끝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이 동작도 10초간 유지. 이 간단한 동작은 허벅지, 종아리, 발목 근육을 미리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밤새 근육이 경직되는 걸 막아줍니다. 박영희 님은 처음엔 무릎이 뻣뻣해서 힘들다고 하셨지만 딱 10초만 해볼게요 하며 천천히 따라 하시더니 한 달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새벽에 한 번도 안 깨요. 다리도 안 당기고 진짜 너무 편하게 자요. 그뿐만 아니라 수면 전 조격이나 따뜻한 물수건으로 발을 감싸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꼭 10분 조격이 아니어도 자기 전 따뜻한 물에 발만 담그고 수건으로 감싸는 것만으로도 발끝 혈관이 이완되어 혈류 흐름이 훨씬 좋아집니다. 중요한 건 이런 습관들이 일시적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어야 효과가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사람 몸은 정직해서 꾸준히 반복된 자극에는 반드시 반응을 보입니다. 약을 줄이려면 습관부터 바꾸세요. 제가 현장에서 자주 드리는 말입니다. 쥐는 예방이 가장 강력한 치료입니다. 잠자리 자세, 수면 환경, 잠들기 전에 1분. 이 세 가지만 챙기셔도 내일 아침은 훨씬 다르실 겁니다. 다섯 번째는 약 없이도 통증을 줄이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자연요법과 찜질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 가장 안타까웠던 환자 중 한 분이 기억납니다. 71세 남영철 님이셨는데 평소 건강을 잘 챙기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에 쥐가 너무 자주 나다 보니 밤이면 늘 불안해하며 잠을 설친다고 하셨어요. 새벽에 쥐가 나고 나면 하루 종일 종아리에 묵직한 통증이 남아 걷는 것도 힘들다고 하셨죠. 쥐는 잠깐인데 그 후유증이 하루를 망쳐요. 그 말씀이 얼마나 절절했는지 아직도 기억납니다. 많은 분들이 쥐가 나면 일단 주무르고 파스 붙이고 그 다음은 그냥 참고 견딥니다. 하지만 사실 쥐가 난 이후의 대처가 재발을 막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은 약 없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연요법과 찜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온찜질입니다. 쥐가 난 부위는 대개 경직돼 있습니다. 근육이 단단히 뭉치고 혈류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죠. 이때는 차가운 찜질이 아니라 반드시 따뜻한 찜질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전기 찜질팩을 종아리 또는 발바닥에 15분 정도 대주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굳었던 근육이 서서히 풀립니다. 온도가 너무 뜨겁지 않게 체온보다 살짝 높은 38에서 40도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단, 쥐가 난 직후 다리 붓기나 열감이 심하게 느껴진다면 염증 반응이 의심되므로 냉찜질을 먼저 5분 정도 시행한 뒤 통증이 가라앉으면 온찜질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영철 님께도 매일 저녁 자기 전 온찜질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귀찮아 하셨지만 한 달이 지나고 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찜질하고 자는 날은 아침에 다리가 훨씬 가볍고 부드러워요. 티도 안 나고요. 다음은 전해질 보충을 위한 따뜻한 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 마그네슘, 칼륨이 부족해 쥐가 나는 걸 알고 계시지만 이걸 꼭 영양제로만 채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약보다 부작용 없는 자연식 차가 꾸준히 실천하기에 더 좋습니다. 제가 가장 자주 권해드리는 조합은 감자, 우엉, 대추차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몸에 필요한 주요 미네랄을 천연 상태로 공급해 줍니다.
감자에는 칼륨이 풍부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도와주고 우엉에는 마그네슘이 많아 신경 안정과 순환 개선에 좋으며 대추에는 칼슘이 포함돼 근육과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방법도 간단합니다. 생감자 3분의 1개를 얇게 저며 썰고 우엉은 작게 썰어 3에서 4조각, 씨를 뺀 대추 2알과 함께 물 500ml에 넣고 약불에서 20에서 25분간 끓입니다. 따뜻하게 식힌 뒤 한 잔씩 마시면 끝입니다. 특히 이 차는 저녁 식사 후 자기 전 한 잔 마시면 자율신경 안정에도 좋아서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남영철님은 처음에 이거 한약 같은 거 아냐? 하셨지만 2달 후엔 본인이 먼저 재료를 사서 손주에게 끓여주시더라고요. 이거 마시면 다리가 편해져요. 잠도 잘 오고 치도 안 나고요. 이 외에도 저는 몇 가지 자연 회복 루틴을 추천합니다. 찜질 후 다리 올려서 잠들기, 베개를 무릎 아래에 두어 근육 긴장 완화를 시켜줍니다. 종아리나 발바닥을 손으로 부드럽게 쓸어주는 마사지를 해줍니다. 저녁에 맵고 짠 음식 줄이기, 나트륨 과다 섭취는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습관은 한번 한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꾸준히 매일 반복했을 때 몸이 반응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쥐가 나면 몸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좀 쉬자, 이건 고쳐야 한다. 그 말에 귀 기울이는 방법이 찜질이고 따뜻한 차 한 잔이고 자기 전 다리 한번 쓰다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약 없이도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도와줄 시간과 습관을 주느냐가 관건이지요. 지금 밤마다 쥐로 인해 잠을 설친다면 오늘부터 딱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세요. 따뜻한 찜질부터든 차 한 잔부터든 그 한 잔, 그 10분이 여러분의 밤을 바꿔줄 겁니다. 6번째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실전 Q&A를 통해 약물, 지압점, 연령별 주의사항까지 실천력을 높이는 팁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나 지금처럼 건강 강의를 할 때나 어르신들께 가장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들을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팁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선생님, 저는 고혈압약도 먹고 이뇨제도 쓰고 있는데 쥐가 나는 게 약 때문일 수 있나요? 정답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천식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 가운데 밤에 쥐가 자주 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약들이 체내 수분과 함께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을 빠르게 소변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물을 마셔도 그 안에 미네랄이 없으면 근육은 쉽게 경련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절대 약을 임의로 끊으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주치의나 약사에게 약 목록을 보여드리고 전해질 균형을 위한 보충이 필요한지 식이조절이나 보조제를 쓸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바나나나 감자, 미역국처럼 음식으로 전해질을 채우는 방법도 함께 권유받을 수 있습니다. 2번째 질문, 아주 많이 받는 겁니다. 승산혈 말고도 눌러볼 수 있는 데가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보완 지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천혈, 발바닥 가운데보다 약간 앞쪽 움푹 들어간 지점입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누르거나 족욕 후 마사지하면 발끝 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위중혈, 무릎 뒤쪽 오금 한가운데입니다. 이 자리는 종아리와 허벅지의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너무 강하게 누르지 말고 숨을 내쉬며 지그시 누르는 방식이 좋습니다. 또 하나의 꿀팁을 드리자면 안마봉보다는 손가락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손끝의 감각이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너무 세게 누르거나 아픈 지점을 피할 수 있지요. 다음은 연령에 따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주도 다리에 쥐가 난다는데 어린이도 이 방법 써도 돼요?
임산부는 지압하면 안 된다던데 사실인가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어린아이들에게 쥐가 나는 건 대부분 성장통의 일종입니다. 하루 종일 뛰어놀고 뼈와 근육이 성장하는 시기엔 일시적으로 종아리에 뻐근함이나 쥐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가볍게 스트레칭을 시켜주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마사지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지압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임산부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승산혈, 삼음교 같은 하체 지압점은 자궁 수축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 후 지압이나 마사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온찜질이나 족욕 정도로 순환을 돕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 다음은 실전 팁입니다. 혈액순환제, 칼슘제, 약국에서 파는 거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제가 현장에서 드리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이런 보조제들은 자기 몸 상태를 모른 채 먹으면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칼슘제를 과다하게 복용하면 변비나 신장결석 위험이 생길 수 있고 혈액순환 개선제를 먹는다고 해서 쥐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쥐의 원인이 약 때문인지 자세 때문인지 식단 때문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하고 그 후에 필요한 보충이 있다면 보조제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쥐는 그냥 참고 넘기는 통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오늘도 버겁습니다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자세를 바꾸고 음식을 바꾸고 잠드는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하루에 딱 하나라도 바꿔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쥐가 자주 나고 통증이 오래가고 다리에 감각 이상이 있거나 붓기, 열감이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정맥혈전, 신경 압박, 순환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본 쥐나는 분의 10명 중 1명은 그게 단순 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몸이 보낸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쥐가 나는 그 자리, 그 순간만 해결하지 말고 내 몸 전체를 돌보는 방향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깨는 고통. 그건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지금 조금 힘들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신호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았습니다. 통증을 즉시 멈추는 응급법부터 잘못된 자세와 전해질 부족 같은 원인, 수면 습관, 식단, 스트레칭, 따뜻한 찜질, 그리고 약이나 지압에 대한 실전 팁까지 이 모든 건 병원에 가기 전 내 몸을 먼저 돌보는 가장 기본적인 지혜입니다. 수많은 응급 상황을 봐왔지만 가장 안타까웠던 건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경우들이었습니다. 쥐는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지만 그걸 무시하면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오늘부터 딱 한 가지라도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잠들기 전 다리 한번 펴기, 저녁 한 잔의 따뜻한 차, 아침에 발끝 스트레칭 30초, 그리고 무엇보다 괜찮은 척 대신 챙기는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바꿔줄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밤을 더 편히 보내야 할 지인 한 분께만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새벽이 여러분 덕분에 덜 아플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란 건 크게 바꾸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덜 무너지게 하는 일입니다. 몸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가 지혜로운 노후를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길목에서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자신의 몸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건강한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